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별들의 편지에 제 사연을 털어놓는 건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했어요. 저는 올해 50세 두 아이를 둔 평범한 엄마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했던 인생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 제 전남편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제가 인생을 걸고 지켜온 가족을 송두리째 무너뜨렸고 끝내 자신까지도 나락으로 떨어졌죠. 간통죄가 폐지된 이유일까요? 요즘엔 진짜 겁도 없이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많다 싶습니다. 남편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아닌 줄 알았어요. 설마 우리 남편이 그럴 리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믿음이 무너지는 데는 단 5초도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이 사연을 용기 내어 전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누군가의 헌신을 배신으로 갚은 사람, 그 끝이 어떤지 보여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한 클릭이 저희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그럼 저의 비극 같았던 진실의 시작으로 함께 가볼까요? 우리 부부는 결혼 23년 차였습니다. 모두들 보기엔 안정된 중산층 가정 같았죠. 남편은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했고 저는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일했어요. 큰아이는 군 복무 중 둘째는 고3이라 입시에 몰두 중이었죠. 삶이 평범하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땐 몰랐습니다. 이상한 건 작년 여름쯤부터였습니다. 남편이 이상할 정도로 스마트폰을 손에 꼭 쥐고 다니더군요. 화장실에도 베란다에도 심지어 샤워할 때까지 들고 들어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카톡 알림음이 울리고 웃음소리 섞인 통화도 자주 했습니다. 뭐 그렇게 재밌는 일이 있어? 제가 물으면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죠. 아이고 요즘 협력업체 사장님들하고 단톡방 만들었어. 뭐든 웃으면서 살아야지. 웃으면서요? 그 웃음이 며칠 후 절 울게 만들 거라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생리통 때문에 조퇴를 하고 집에 일찍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는데 분명 거실엔 아무도 없었는데 욕실에서 누군가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여보? 제가 조심스레 부르자 순간 소리가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화장실에서 후다닥 나온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죠. 머리도 제대로 닦지 못한 채 물이 뚝뚝 흐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왜 벌써 왔어? 몸이 좀 안 좋아서 조퇴했어. 그런데 왜 이렇게 놀라? 놀라긴 그냥 샤워하다가 갑자기 당신 목소리 들리니까 놀란 거지. 그날 이후 전 확신했어요. 남편 분명 무언가 숨기고 있다고요. 하지만 그땐 아직 제가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머리는 차가운데 가슴은 펄펄 끓는 느낌이었죠. 그때부터 저는 매일 머릿속으로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설마 진짜 바람일까? 아니겠지,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설마는 늘 정답이더군요. 그 진실은 아주 곧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차 안에서 영수증을 챙겼고 카드 명세서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죠. 평소 가던 식당과는 전혀 다른 고급 레스토랑, 꽃 정원 비올레트 같은 이름의 카페, 호텔 옆에 붙어 있는 스파 마사지샵. 카드 결제 시각은 대부분 평일 낮 제가 회사에 있을 시간대였습니다. 아, 이 인간 점심시간에 저런 데를 간다고?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확실한 건 없었지만 이제 정말 맞닥뜨릴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결정적 장면은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늘이 도운 걸지도 모릅니다. 토요일이었어요. 남편은 현장에 일 터졌다며 급히 외출했고 저는 딸과 밖에서 늦은 점심을 먹으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친정 엄마에게 전달할 약을 두고 온 걸 기억해. 잠시 집에 들러 다시 나가려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 뒤편 작은 주차장에서 남편의 차가 보였어요. 그런데 조수석에 누가 타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흙이 보였지만 3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분명 웃고 있었고 남편은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넘겨주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죠. 머리가 핑 도는 그 순간 전 손이 떨리는 와중에도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사진 몇 장을 찍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쓰디쓴 셔터 소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현장 잘 다녀왔다며 웃으며 들어왔죠. 그 얼굴을 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래, 당신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날 밤 인터넷에 흥신소 배우자 외도조사 관련 키워드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전직 형사 출신이라고 소개된 곳에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것 같은데요. 확실한 증거와 상대 여자의 정체까지 다 알고 싶어요. 이제 제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요. 이제 게임은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일주일 뒤 흥신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남편분 동선 확인 다 됐습니다. 오늘 직접 자료 전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후 반차를 내고 약속 장소인 조용한 카페로 나갔습니다. 노트북을 펼친 직원은 태블릿으로 여러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었죠. 사진 속 남편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너무도 다정하게 그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일 낮마다 고급 일식당에 출몰했고 그 후엔 모텔 거리로 들어가 사라졌습니다. 영상 속에서 둘은 마치 오래된 연인 같았죠. 저 여자 누굽니까? 제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찬물처럼 식어 있었습니다. 직원은 메모장을 펼쳐 말했습니다. 성함은 김소연, 올해 34. 혼자 미용실을 운영 중입니다. 이혼 경력 있으며 과거에도 유부남과 스캔들로 고소당한 이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문 바람꾼이었습니다. 게다가 충격적인 건 그 여자가 운영 중이라는 미용실, 우리 집에서 불과 도보 7분 거리에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남편과 그 여자가 주고받은 돈은 카드 사용 내역 기준으로 약 1,300만 원입니다. 선물, 렌터카 비용, 생활비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 여자 저희 집에도 들어온 적 있나요? 직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차례 있습니다. 주차장 입구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입니다. 평일 낮에 약 1시간씩 머물렀습니다. 내가 피땀 흘려 지켜온 집에 그 여자가 들어왔단 말이죠.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 식탁 앞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울었습니다. 속에서 분노가 부글부글 끓는데 아이들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딸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요즘 너무 이상해요. 혹시 아빠 문제죠? 저는 그제야 울음을 꾹꾹 눌러 참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그래, 엄마가 다 안아보려고 했는데 이젠 나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딸에게 지금껏 모아온 증거를 조심스럽게 보여줬습니다. 아직 고3이라 말할까 말까 망설였지만 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혼자 참지 마요. 아빠가 뭘 하든 전 엄마 편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혼도 분노도 상처도 다 이길 힘이 생겼습니다. 이젠 도망치지 않기로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눈앞에서 마주하기로 결심한 날, 저는 상간녀의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상간녀가 운영하는 미용실은 너무도 평범하고 아기자기한 외관이었습니다. 간판엔 소연 뷰티살롱, 당신의 아름다움을 디자인합니다. 라며 꽃장식이 어우러져 있었죠.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남의 가정을 박살낸 여자가 사람 얼굴에 손을 댄다는 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여자는 마스크를 끼고 드라이를 하고 있었고 제가 들어오자 반가운 얼굴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커트 예약하셨어요? 그 얼굴을 보자 제 속에서 무언가 들끓 듯 올라왔지만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죠. 김소연 씨 맞죠? 그녀는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네, 그런데요. 당신 유도훈 씨랑 어떤 사이예요?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확실한 경계가 떠올랐습니다. 죄송한데 고객님께서 갑자기 그런 질문하시면 나 그 사람 아내야. 짧고 강하게 내뱉은 말에 그녀의 손이 잠깐 떨렸고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아, 그게 오해세요? 사장님께서 도와주신 건 그냥 친구처럼. 친구? 친구 사이끼리 모텔 가고 호텔 레스토랑 가고 도움이라면서 백화점 명품백을 사줘? 그거 받으면서 미안하단 생각 단 한 번도 안 해봤어? 제 목소리는 떨렸고 이 여자와 마주하는 순간이 오기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밤을 울며 버텼는지 그 기억들이 다 되살아났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갑자기 눈물을 머금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접근한 거 아니에요. 그분이 외롭다고 했어요. 부인하고 대화도 없고 집에 있어도 소외감만 든다면서. 그 순간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불쌍하단 이유 하나로 유부남과 눈 맞춘 거야? 그 사람 아들이 군대가 있고 고3 딸이 있다는 것도 알았을 텐데. 그 아이들의 인생은 내겐 안중에도 없었겠지? 그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는 할 말이 없다는 듯이. 저는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을 꺼내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남편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던 그 장면이었죠. 이 사진 이미 흥신소통에 확보했고 호텔 출입기록, 카드 사용 내역 모두 확보했어요. 내가 이렇게 정중히 찾아온 건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서야.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사과하면 민사소송에서 감안해줄 의향도 있어. 하지만 계속 발뺌하거나 거짓말하면 나는 끝까지 간다. 그게 내 자존심이고 내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한 최소한이니까. 그녀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날 미용실을 나오는 제 발걸음은 눈물로 젖었지만 처음으로 후회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법의 이름으로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정리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 이제 남편과 마주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사진, 카드 명세서, 모텔 출입 영상, 흥신소 보고서까지 모두 정리해 파일로 만들었죠. 아이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혼자 끙끙 앓는 시기는 끝났습니다. 지켜야 할 자존심과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젠 부딪혀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처럼 밥 뭐 있어? 하며 들어왔습니다. 저는 말없이 식탁 위에 노트북을 올렸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멍하니 화면을 보더니 점점 얼굴이 질려갔고 마지막엔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야, 너 이거 어디서 났어? 몰래카메라야 뭐야? 전 조용히 말했습니다. 흥신소에서 찍었어. 정상적인 절차로 내 외도 조사한 거야. 이젠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증거도 있고 상대 여자도 이미 만나고 왔어. 남편은 당황하며 한참을 변명했습니다. 내가 그 여자한테 진심이었던 건 아니야. 그냥 잠깐 흔들린 거야. 가정 깨질 일은 아니잖아. 그 말에 저는 참았던 울분을 쏟아냈습니다. 가정은 깨진 게 아니야. 너 혼자 나가 떨어진 거지. 나는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내 인생을 바쳤어. 그런데 너는 나 몰래 여자 집에 들이고 애들 공부하는 사이 모텔에 가?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숨소리만 거칠게 내뱉으며 고개를 떨궜죠. 며칠 뒤 남편은 뜬금없이 사과와 눈물을 들고 와. 잘못했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그건 자신의 체면과 재산 때문이라는 걸 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상간녀에게도 내용 증명이 전달됐습니다. 민사소송을 위한 공식 절차였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걸어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죠. 저 합의하면 안 될까요? 이런 거 너무 무섭고 가게도 망할 것 같아서요.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그 목소리는 처음과 달리 불쌍하고 간절했지만 전 단호히 말했습니다. 가정 망가뜨릴 땐 무서울 것도 없었잖아요. 이젠 내가 지킬 걸 지킬 차례예요. 그날 전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정식으로 접수했습니다. 두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졌고 그들의 몰락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이혼 소장을 접수하자 남편은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야, 너 제정신이야? 지금 우리 회사가 내 소송 하나로 뒤집어질 수도 있어. 애들 생각 안 해? 그 말에 저는 차갑게 말했죠. 애들? 그 입에 애들이란 말 올리지 마. 당신이 집을 나가 모텔을 들락거릴 때 우리 딸이 수능 앞두고 어떤 눈빛으로 나를 봤는지 알아? 그날 이후 남편은 변호사를 통해 이혼 조정 신청을 넣었습니다. 내용은 가관이었죠. 혼인 파탄 책임은 쌍방간에 있음. 아내의 냉담함이 남편의 외도로 이어짐. 정신적 피해를 입은 쪽은 오히려 피고남 편.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게다가 그가 숨겨둔 명의신탁 계좌, 지인의 회사로 돌린 부동산까지 밝혀지자 이제는 저를 스토커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수개월 동안 나를 미행하고 직장 동료들에게도 험담을 퍼뜨려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이런 소장을 보고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거기다 상간녀는 자기 명의 미용실 간판을 아예 바꾸고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나한테 돌 던지는 당신들 과연 그렇게 깨끗하십니까? 사랑은 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먼저였고 난 단지 마음을 준 것뿐이에요. 하. 처음엔 눈물이 났지만 어느 순간 웃음이 나더군요. 그렇게까지 뻔뻔하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주세요. 위자료, 손해배상, 재산분할, 모욕죄, 명예훼손. 한치도 봐주는 일 없을 겁니다. 그리고 따로 상간녀가 쓴 게시물들을 모두 캡처해 명백한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도 접수했습니다. 그 즈음 군에 있던 아들에게도 편지가 왔습니다. 직접적으로 쓰지 않았지만 엄마 무슨 일이 있어도 저 믿고 버텨주세요. 라는 마지막 문장에서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딸은 저보다 어른스러웠고 저는 점점 더 혼자라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죠. 그날 밤 오래 묵혀있던 다이어리를 꺼내 표지에 단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피해자도 아니다. 법정 첫 출석날 남편은 딱 맞는 수트를 입고 언제나처럼 젠틀한 척을 했습니다. 그는 판사 앞에서 이렇게 말했죠. 저는 아내와의 대화 단절, 정서적 외로움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감정이 흐트러졌고 물론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땐 혀를 깨물고라도 참아야 하겠죠. 하지만 저는 속으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이 인간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 더 경악스러웠던 건 상간녀였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를 선임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상간녀는 상대방 남편이 별거 중이라고 들었으며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난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정식 이혼 진행 중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고 진술합니다. 순간 방청석에서 딸의 손이 제 손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제 눈에선 참았던 눈물이 뚝 떨어졌죠. 판사도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착각으로 넘길 수 없습니다. 명백한 부정행위로 보이니 관련 증거를 더 제출해 주세요. 그때였습니다. 제 변호사가 꺼내든 마지막 자료, 호텔 프런트 녹취록이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이분은 항상 여자분이랑 같이 오셔요. 주말마다 똑같은 방 쓰시던데요. 결혼 반지요? 남자분은 벗고 들어오셨어요.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상간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빼돌린 회사 지분 일부가 상간녀의 언니 명의로 들어간 사실까지 추적 끝에 밝혀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재산은닉이었고 저는 즉시 민사뿐 아니라 형사고소까지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제 판은 완전히 뒤집혔고 재판부는 남편에게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당신은 배우자의 신뢰를 배반했을 뿐 아니라 법의 권위까지 기만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그냥 이혼이 아니야. 엄마가 우리 가족이 더는 밟히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야.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복수의 감정이 아닌 해방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제 나는 정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재판 마지막 날 판결문이 낭독되던 법정은 숨막히도록 조용했습니다. 판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 남편은 혼인 중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며 재산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정황 또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전부 인정합니다. 상간녀 역시 명백한 불륜 관계에 있었고 사회통념상 책임을 피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명합니다. 그 순간 옆에 앉아있던 딸은 고개를 푹 숙이며 조용히 울기 시작했고 저는 꽉 담은 입술을 떨면서도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겼다. 이젠 끝났다. 하지만 법의 심판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들의 눈과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는 그가 대표직에서 물러난 후 계약 파기와 이미지 실추로 휘청였고 결국 경영권을 넘기고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상간녀의 미용실은 이미 온라인 후기에서 불륜녀 미용실로 낙인 찍혔고 고객들이 발길을 끊으면서 2달 만에 폐업했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그 둘의 몰락을
기쁘게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마치 오래 묵은 먼지를 털어낸 것처럼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마음만 남았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혼자 저녁을 차려 먹고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창밖엔 가을 바람이 불고 있었고 멀리 교회에서 들려오는 종소리가 참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딸아이는 방에서 공부 중이었고 군에 있는 아들에겐 엄마는 잘 살아갈 테니 너는 걱정 말라는 편지를 조용히 써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어리를 펴고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약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동안 참았을 뿐. 이제 내 삶을 누구의 허락도 없이 나답게 살겠다. 이혼 확정 후 처음으로 느낀 감정은 슬픔이 아니라 자유였습니다.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참지 않아도 되는 삶. 그건 생각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딸과 함께 주말엔 꽃시장에 가고 친구들과는 옛날처럼 영화도 보고 혼자 백화점 시식 코너를 돌며 이게 어울리려나? 웃으며 고르는 시간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었어요. 예전 같으면 그 돈이면 집 반찬 한 끼 더 한다는 남편의 눈치를 받겠지만 이제는 누구도 저를 작게 만들지 못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혼녀 버려진 여자라는 낙인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건 내 약점이 아니라 내가 버텨온 시간의 증거라는 걸요. 요즘 저는 지역 여성센터에서 상담 자원봉사도 시작했어요. 저처럼 가정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께 말합니다. 눈물 흘린 날보다 앞으로 웃을 날이 많을 거예요. 그날이 오기 전까진 내가 당신의 거울이 되어 드릴게요.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 참을 걸 그랬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아니요. 그때라도 말해서 다행이에요. 그게 나를 지킨 시작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도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의 말에 눌려 살고 계신가요? 혼자 울고 혼자 삼키고 그 모든 고통을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당신은 존중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더는 삼키지 말고 당신 자신을 살려주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오늘 한 줄기 햇살 같은 용기가 깃들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이런 이야기들을 더 널리 퍼뜨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